20년 동안 며느리의 밥상에 맛없다고 독설을 퍼붓던 시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발견된 낡은 다이어리 속에는 며느리의 모든 요리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칭찬한 기록이 매일 적혀 있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왜 밖으로는 잔소리를, 속으로는 거짓 칭찬을 했을까요? 대체 이 잔소리에 이중생활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며느리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음식 잔소리 때문에 20년의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을 겪었습니다. 싱겁다, 맛이 없다. 네 친정 엄마는 대체 뭘 가르쳤니? 시어머니의 칼날 같은 잔소리는 민지 씨의 자존심을 매일 짓밟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앞말기로 병실에 누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비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며느리가 평생 미워했던 그 잔소리가 미움이 아닌 병 때문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함께 들어보시죠. 민지 씨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첫날부터 밥상 위 전쟁이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께 음식을 대접했던 그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민지 씨를 괴롭히는 악몽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신혼이라 잘 보이고 싶어서 새벽부터 정성껏 끓였는데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냅킨으로 입을 닦으셨어요. 예, 민지야. 시금치가 왜 이렇게 미끄덩거리니? 시금치는 숨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미역국은? 이 쇠맛은 뭐니? 네 친정 엄마는 이렇게 가르쳤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트집이 아니라 민지 씨의 친정 교육까지 걸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명절은 민지 씨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이 나물은 덜 익었고 이 잡채는 왜 이렇게 퍼졌니? 우리 아들은 이런 걸 먹고 살아야 하니? 네 엄마는 내게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 잔소리 앞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만 너무 심하시잖아. 당신도 나물 맛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나 좀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아, 민지야. 또 시작이야?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내가 당신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 좀 참아. 나 피곤해.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민지 씨는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지 씨의 마음속 미움은 그렇게 20년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식사량을 줄였습니다. 민지 씨는 또 트집을 잡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잔소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맛을 지적했다면 이제는 냄새와 느낌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미역국 냄새가 왜 이리 역하니? 쇠냄새가 난다. 난 입맛이 없으니 아들만 줘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말기 진단, 그리고 또 하나의 병명, 미각 상실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이미 5년 전부터 미각을 거의 잃었으며 음식을 섭취할 때 극도의 금속 맛이나 쓴맛만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잔소리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서 그럼 이제 잔소리도 안 하겠네라는 이기적인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신 후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병실에 흐르는 침묵은 민지 씨가 평생 증오했던 잔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던 민지 씨는 침대 옆 협탁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습니다. 다이어리는 5년 전 시어머니가 미각 상실을 진단받았던 날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민지 씨는 자신이 20년간 품어왔던 미움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20년 3월 10일. 오늘 민지가 끓여준 미역국이 너무 쓰다. 쇠맛이 난다.
아무리 소금을 넣어도 이상한 쓴맛만 남는다. 내 혀가 이상한 건가? 무섭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인데. 20년 5월 5일. 의사가 미각 상실증이라고 했다. 회복이 힘들다고. 이 몹쓸 병을 앓는다는 걸 알면 아들이나 민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나는 이미 짐이 되었다. 내가 맛을 못 느끼는 것을 알면 민지는 얼마나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차라리 잔소리하는 못된 시어머니로 남는 게 낫다. 그래야 나를 덜 챙길 테니까. 21년 11월 20일. 민지가 오늘 갈비찜을 했다. 분명 윤기가 흐르고 잘 만들었는데 나는 아무 맛도 못 느낀다. 쓴맛과 금속 맛만 난다. 민지에게 맛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아들이 맛있다고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민지에게 맛없다고 말하는 것이 나만 빼고 맛있게 먹으라는 내 마지막 배려다. 못된 엄마라고 욕먹는 게 낫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시어머니가 입원하기 직전에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25년 1월 3일. 민지가 끓인 된장찌개. 오늘은 잔소리도 못했다. 힘이 없다. 민지야, 너는 정말 요리를 잘하는 아이인데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 마지막 맛은 내가 해준 음식이 아니라 너의 눈물 맛이 될 것 같다. 민지 씨는 자신이 20년 동안 들었던 잔소리가 세상 모든 맛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외로운 절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혀가 민지 씨에게 나 좀 도와다오. 내 입이 이상해졌어. 라고 외치는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민지 씨는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미안함과 후회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지 씨는 집으로 달려가 20년간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 미역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시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끓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지예요. 어머니, 제가 오늘 미역국 다시 끓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제가 끓인 거 사실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그 다이어리 봤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해요. 민지 씨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은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의 손에 힘없이 쥐어진 다이어리를 바라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됐다, 민지야. 내가 우는 모습 보니 이제야 좀 단맛이 난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민지 씨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의 모든 맛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느꼈던 단맛은 20년간의 오해와 갈등을 녹여낸 며느리의 진심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 압니다. 세상의 모든 잔소리가 미움은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잔소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숨기기 위한 방패이고 홀로 감당하려는 희생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나 시어머니도 왕자님이 지금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침묵 속에 숨겨둔 잔소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오늘은 잔소리라는 껍데기에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 속에 숨겨진 어머니의 의외의 진심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왕자님이 여러분의 사연을 보며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어른 이왕자 사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